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주식 영상 보실 때 영상 안에 얼굴이 없다면 그런 영상은 다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대한전선은요, 기업 분석, 차트 분석, 모멘텀 분석, 제가 그런 걸 꾸준히 도와드렸는데, 여기서 기업 분석은 이제 현재 가치와 과거의 가치, 그리고 과거 평균 PBR과 미래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야 되고요. 차트 분석은 이 주식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차트 분석은 필연적으로 기업 분석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모든 주식은 주식마다 역사적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코스피도 역사적 PBR이 역사적 PBR 뭐 이런 게 0.9, 0.8 이하에서는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PBR 0.9 이하에서 코스피가 그렇게 급락했을 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큰 재미를 보셨을 겁니다. 반면에 고평가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는 대한전선은 구리 가격과 연관성이 있고, 전선이라는 거는 결국 전력을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전선 없이 전력을 아직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전력은 다시 전선으로 AI와 전기차, 비트코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전선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전선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전선을 말씀드릴 때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은 구리 가격 관련주로서 과연 구리 가격이 반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리 가격이 사실 이제 5월 달에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 하락이 나왔는데요. LS투자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구리 가격 추이와 파보나치 레벨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파보나치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상승률을 이만큼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는요 이 50%와 그렇죠? 60%의 하락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 이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이제 이만큼 오른 게 아니고 이만큼을 딱 잘라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17,400원 내외가 그쵸, 지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여기서 지지를 하고 한번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내린 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다만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5분할, 6분할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억이라는 돈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의 주식을 전선 관련주를 산다고 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5분할, 6분할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제가 이 주식을 15,000원에서 16,800원에 좋다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16,800원은 조금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15,800원과 15,100원 이 정도에서 좀 많이 사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서 8분할, 그러니까 8분할이라는 거는 꼭 가격이 아니고, 가격은 한 3분할로 사시고 8분할이라는 거는 기간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내일 아침에 그냥 다 살 거야, 이렇게는 주식을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서 꾸준히 좋은 종목들을 안내해드려서 그 종목들을 많은 수익을 남겨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전선 도 좋지만 이제 최근 몇 달 전에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22,000원까지 가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를 14,000원에서 매수를 하십시오 라고 했었습니다. 실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1월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실제 매수를 도와드린 종목인데, 여기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매수를 하라고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22,000원 간다고 했었는데, 이런 종목도 5분할,
8분의 1 정도로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자마자 큰 돈을 벌고 싶은데 이런 심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대한전선이 올라가기 직전에 눌림목에서는 안 사고 다 올라간 상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가지고 큰 돈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라는 것도 계속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를 경신한 다음에는 좀 쉬어갑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시황이나 매크로 분석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분석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이제 대한전선 말고 저는 LS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LS를 매수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화엔진도 사라고 했었고, 뭐 저는 뭐 자신이 있습니다. 뭐 제가 사라고 한 종목들이 틀리는 종목도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자신 있게 보여드리죠.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제가 사라고 한 시점이 대세 상승이었다는 거죠. LS를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이때 사라고 했다는 거죠. 이때 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해서 먼저 이제 딱 잘라 얘기 드리면 여러분 이제 구리 관련주로 이제 금속, 귀금속 관련 금, 은, 구리 이런 관련주로 뉴몬트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이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를 매도하고 구리 관련주 프리포트 맥모란 제가 사실 발음도 안 좋고 하는데 그런 주식을 미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펀드 매니저가 그런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구리 가격이 대세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구리 가격이 이제 LS투자증권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 전기동 가격은 당분간 기간 조정을 나타낼 수 있지만 9,600선에서는 저가 매수를 권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계 기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년 4월까지 전기동 수요는 전력만 부분 제외입니다. 전력만 부분 제외예요. 전력만 부분을 합하면 더 증가할 거죠. 전 세계 5%, 중국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기동 수요가 사실 이제 구리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국 이제 AI가 지금 전력이 2.5배 정도 필요하거든요. 2030년까지 이 이상 필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엔비디아 급등하는 거,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결국에는 AI는 이제 개화기에 있고 AI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AI를 통해서 엔비디아가 서버에 칩을 팔면은 서버가 어떻게 됩니까? 서버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 수요가 필요합니다.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슈거리가 계속 생길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그죠? 대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당 모두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어떤 매매 타점을 잡고 싶으면은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을 쫓아서 사서는 단기로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직장인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눌림목이 어딘가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눌림목. 그리고 그런 걸 잘 모르겠다면은 장대 음봉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평균에 장대 양봉에 주목하는데 장대 음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제가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어차피 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냐면은 그걸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거지 혼자서는 못 합니다. 마녀공장을 6월 20일에 제가 마녀공장을 26,000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주식만 그냥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것도 옳지만 그 어떤 주식을 장기 투자 관점을 보는데 물면은 막 계속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초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멘텀 분석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마녀공장은 뭡니까? 화장품 관련주죠. 그런데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니까 변동성은 클 겁니다. 변동성이 큰데 그 이 주식에 대해서 눌림목에 잡으면은 초과 수익이라는 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예요? 매출이
5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냥 평범한데 당기순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은 뭐예요?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매출액도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나인 이유는 당연히 보시면은 미국향 수출 품목 주요 품목을 보시면은 화장품이 지금 2024년 1월 들어서 급증했습니다. 그렇죠? 2022년과 2023년에 물론 1분기 때는 다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향후에 2024년에는 2분기, 3분기에도 계속 좋을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미국이 중국의 비중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그쵸? 교차하는 순간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의 이제 소비량이라든지 이제 그 어떤 수입 그런 물량을 보면은 미국이 가장 구매력이 크고 구매 금액이 큽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수출이 이제 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마녀공장이라는 기업도 장대 음봉 이후 그 장대 음봉이 이런 거죠. 이런 거 이후에는 26,000원 사시고 24,500원, 4,800원 사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26,000원, 24,800원 사시면은 이런 주식은 사자마자 27,000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26,000원, 그쵸? 26,000원, 24,800원. 여기서 세워놨더니 27,000원까지 가네? 그럼 이건 어디까지 갈까? 이거 이제 룰루랄라 되는 거죠. 룰루랄라.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주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둘째도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지만, 실적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 필터링만 한 건데, 필터링을 해서 좋은 기업에 대해서 저는 안내해드리고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드리는 거죠. 그렇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5월 15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리콘2 5월 15일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그죠? 이미 상한가가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 이런 데서 다 팔아버려. 근데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눌림목에서 사시든 아니면 올라가는 걸 추경해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확률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큰 돈을 꾸준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실적이 늘어날 종목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늘어날 종목이요. 그 실적이 늘어날 종목이라는 얘기가 뭐냐?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분기 영업이익률이 최고점을 찍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이 시점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3년이 영업이익률 고점에서 더 고점으로 찍는 이 순간이었어요. 그때 엔비디아는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쵸? 저점에서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주가가 흐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주식을 잘 골라야겠죠. 애플 사놓으면은 큰 돈 못 벌죠. 애플은 2023년 대비해서 큰 돈 못 벌죠. 벌긴 벌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1년에 최고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때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30%를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이익률이 처음으로 고점, 커리어 하이, 야구로 치면 커리어 하이를 찍는 그 시점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그죠?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시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찍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딱 하나 찍어드린 게 이게 이제 오전 7시 30분 지난 금요일 오전 7시 30분 전일에 APR을 찍어드렸어요. APR은 5월 초부터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홈 디바이스 피부 미용 관련 기업입니다. 홈 디바이스 피부 미용 관련 기업을 제가 5월 초에 왜 찍었느냐? 이건 이제 시가총액 2조 5천억에서 4조 원, 그러니까 2조 5천억 이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주식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기존에 계속 교육을 시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지금 APR은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3조예요. 3조면 무슨 말이냐면 한 30% 내외는 더 올라갈 구간이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이거를 시가총액이 2조 이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다는 거죠. 이때 그러면은 30만원에서 70% 올라가는 거를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 시점부터 보면은 퍼펙트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선생님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은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매크로적인 분석. 지금 어떤 섹터가 앞으로 잘 될 것이야.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건설 예전에 이제 제철 좋을 때 현대제철 사가지고 현대제철 평생 갖고 있었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돈을 버는 시점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돈을 하나도 못 벌고 몇십 년간 계속 이렇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틀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투자해봐서 돈 잃고 증명하기보다 대한전선은 지금 제가 그래서 올라간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력 관련해서 전선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투자와 수출과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게 컨센서스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계속 뭐 압도적으로 좋게 바뀌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좋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분산 투자를 할 만한 겁니다. 분산 투자.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생님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의 마녀공장, 최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때 23만 원에서 계속 사라고 하니까 뭐 현대차 왜 도대체 23만 원에 사라고 했냐, 22만 원까지 내려왔다, 21만 5천 원까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막 엉엉 대시는 선생님들 계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23만 원 사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다 24만 원, 25만 원에 삽니다. 대한전선도 16,800원부터 15,000원 사라고 하면 15,000원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다 17,000원 위에서 다 삽니다. 엄청 큰 돈을 잃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여기 안 오고 그냥 여기 박스권으로 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주가라는 건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잃지 않을 구간에서 먼저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매수하고 나서 2주, 3주 안에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신 분들 2주, 3주 안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시점을 저점을 찍은 다음에는 한 1, 2주간은 횡보를 하든지 조정을 또 보이든지 어떤 그런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약간 변동성이 심하니까 LS를 난 같이 마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LS를 얘기하냐, 대한전선만 얘기하라. 그런 분들은요, 결국에는 큰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이게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좋아요. 2차 전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운 좋게 에코프로비엠 사서 돈을 잔뜩 벌 수도 있지만 뭐예요? LNF 사서 돈 하나도 못 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세상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죠? LNF가 더 테슬라와 연관성이 깊은데 LNF 사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사람들 돈 하나도 못 벌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좀 확신이 있어 하시면은, 예를 들어 뭐 바이오 헬스 쪽으로 이런 쪽 할 수 있으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이미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뭐 매집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데, 여러분들이 뭐 동해유전 같은 경우도 나는 뭐 GS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종목을 난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러면 눌림목이 어딘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점에서 공부를 하면은 거기서는 사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있는데, 덜커덩 아무 데서 사면은 수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멤버십에서 매집 중인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우리 멤버십에서만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 함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은 수익 축제하는데요. 한 주간 또 450만 원 버신 분 계시고요. 특별히 마녀공장을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 잡아줬는데 66만 원 수익, 대한전선 28만 원, LS 11만 원, 5만 3천 원, 4만 9천 원, 일주일간 330만 원 수익 나신 분 계시죠. 평균적으로는 뭐 2, 3천만 원 해서 한 일주일에 330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버신 것 같네요. 마녀공장 이렇게 수익, 마녀공장 40만, 마녀공장으로만 2번 수익 냈네요. 좋은 종목 어쩜 이렇게 매수 가격을 잘 잡으시니 매번 수익 나는 게 신기하네요. 50만 원 버셨고요, 32만 원 버셨고요. 마녀공장 3%, 그죠?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클럽 오늘도 14만원 LG노텍 버셨고 35만원 버신 분, 그리고 230만원 마녀공장. 이게 이제 마녀공장은 어제 수익이 나신 거를 수익인 중에 저녁 늦게 해주셨고요. 500만원 수익 나셨고 200만원. 사피엔 반도체 17만 9천원, SK이터닉스 8만 8천원, JS 코퍼레이션, 퍼만퓨어스 12만원 이렇게 수익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수익 축제였는데요. 40만원, 200만원 버신 분 계시고, 하나멀티리얼즈 10%, 110만원 버셨습니다. 마녀공장 67만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하락 나오면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또 소액 버신 분도 계시고, 현대차 13%, 한국콜마 8%. 저번 주 들어가서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 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녀공장 130만원, 마녀공장 5%, 그리고 13만원, 원익 IPX, LG노텍 5%, LG노텍 84만원, 마녀공장. 많은 분들이 마녀공장으로 수익이 잘 나셨네요.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강남선민 유튜브 동영상 보고 어제 가입했습니다. 첫날부터 심택과 마녀공장을 매수 진행했습니다. 심택은 1차 매수가에 매수하여 홀딩 중이고, 마녀공장은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여 또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100만원 버신 분 계시고,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큰 성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가입하기에 아주 적절한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 수익 축제하는데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교육을 시켜드려가지고 78만원 수익 나셨고, 130만원 수익 나셨다고 하고, 90만원 수익, 그리고 저번 주에 교육 주신 걸로 분할로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LG노텍 200만원, 마녀공장 53만원, LG노텍 그리고 77만원 수익. 자, 여기 이분 보시면 620만원 수익 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멀티리얼즈 13%. 요즘에 이제 좀 크게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추가 최종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고 있죠. DIT 11만원. 그래서 LG노텍 25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23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130만원. 이렇게 또 큰 수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